네, 안녕하세요. 해바 리서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빅히트 관련해서 제가 좀 종목 분석한 내용을 방송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오늘 시황부터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그제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요 녹색 5일선 관통한 이 흐름이 나왔는데, 지난주 10월 20일에 보면 이제 5일선 헤딩하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관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좀 오버슈팅이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드는 시장이었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또 보면은 지금 유럽에서도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이제 통제를 한다라는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실검에도 유럽 증시가 떠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독일 시장도 마이너스 2.7% 하락하고 있고, 프랑스도 마이너스 2.4%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조금 오버슈팅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지금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럽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미국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오면 내일 이렇게 내려오는 빨간 선, 이동평균선 11선인데, 요 11선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유럽 시장 빠지는 걸 봤을 때는 내일 또 개파락으로 시작할 우려도 좀 있어 보이는 지금 현 시장이고요. 그냥 계속 수급들 보면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코스닥도 보면은 외인들이 계속 사니까 시장이 좀 많이 끌어올라왔고, 오늘 또 기관이 같이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시장 반등을 이끌었는데, 지금 시장이 코스닥은 2.8%나 상승을 한 반면에 코스피는 오늘 그래도 다행히 한 0.6% 이렇게 상승 마감해서 좀 다행이긴 해요. 근데 어제 코스닥 반등 나온 거 대비해서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56%로 종가를 마감했는데, 코스닥 시장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보다 시총 비중도 클 뿐더러, 코스닥 기업들은 일단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있지만 대기업, 2차 기업, 벤더 협력사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가지 않는데 코스닥이 간다. 그런 시장은 솔직히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코스피도 좀 반등이 나와서 마무리돼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유럽장이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이라 내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810에서 한 15포인트, 요 포인트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면 좀 될 것 같고, 아직 악재 해결이 된 게 없어요. 아직 미국 대선이 남아있는 그 부분도 있고, 아직 시장에 불확실성한 요소, 가장 큰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부양책 같은 경우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어, 대선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미국 대통령이 어떤 정책으로 방향을 끌어가서 현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대응하는 방안에 따라서 좀 시장이 많이 움직일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 1차 악재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 11월 3일 대선 종료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날 시장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코로나가, 트럼프가 당선됐던 2016년 11월 6일 날 대선했던 날을 보면은 이날이거든요. 11월 9일. 코스피 하락폭만 봐도 마이너스 6.8% 이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별로 투표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 요동을 쳤던 그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거에 있어서 시장에선 악재로 받아들였었지만, 그 뒤로 증시는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야지 누구가 대통령이 돼서 어떤 정책을 가냐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계속 관망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현금 비중 줄여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또 빅히트에 관심을 갖고 좀 종목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프렌드처럼 공모가 대비 2배로 떠서 상한가 가는 따상, 이런 이슈가 계속 많았었는데 당일날 상장하면서 35만 1,000원 따상을 기록하고 나서는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논란이 많죠.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주주였던 이제 3대 주주랑 4대 주주들이 지분을 매도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고평가 논란이 많아서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봤는데, 우선 빅히트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빅히트 현재 시총으로 5조 5천억이고 매출은 6,980억에 당기순이익은 883억. 예, 기록 올 하반기 4분기 때까지 이 정도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빅3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JYP랑 YG 엔터, SM 요 세 개랑 비교를 해서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JYP 같은 경우는 1조 1,400억이고 매출액이 1,413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310억, 그리고 YG 엔터는 7,438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78억. SM은 이제 매출액이 5,723억에 당기순이익은 97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세 개의 회사를 시총을 합친 것보다 빅히트가 2배 이상 주가가 높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도 많고, 물론 평가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단기 이익 순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 단기 순이익 기준만 가지고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가 97억, 그다음에 YG 엔터가 78억, 그다음에 JYP가 310억인데 요 세 개의 기업들의 단기 순이익을 합치면은 485억 정도가 나오고 빅히트가 883억입니다. 그러면은 실적으로만 따져도 빅히트가 한 1.8배 정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얘네 기업 3개의 시총을 또 합쳐보면은 1조 4천억, 1조 1,400억, 그 다음에 7,400억, 그 다음에 SM이 6,800억. 요 세 개를 합치면 한 2조 5천억, 5,600억, 한 600억, 2,600억 정도가 나오는데, 빅히트가 5조 5천억이죠. 그러면은 단순히 시총 계산했을 때 한 2.2배 높고 실적으로 따지면 한 1.8배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으면은 당연히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논란은 계속 됐을 건데, 현 주가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실적만 당연히 갖고 그냥 실적만 가지고 단순하게 기준을 잡았을 때는 그렇게 고평가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좀 네이버 증권 여기서 표로 보여드렸다시피 회사가 실적을 내고 있고 우리나라 제일 매출 실적이 많이 나오는 대표하는 기업 3개의 실적보다도 1.8배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시총도 보면은 2.2배가 많이 높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주가를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고평가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막 테마주처럼 실적도 없는데 뭐 1,000원짜리가 막 6,000원, 7,000원 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거품이고 고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실적이 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고평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고, 저는 제가 지금 분석한 바로는 고평가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 싶은 매력이 있는 주식은 아니다. 정도로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시장 반등이 좀 나왔어요. 한 6%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빅히트가 현재 시총으로 따지면은 코스피에서 한 50위 안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200에 대한 이제 편입 기대감이 좀 있어서 어제 좀 반등이 나온 걸로 보여요. 그리고 있다가 이게 뭐 고평가 논란이든 뭐든 시장에서 일단 소외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림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면 거래량이 많잖아요. 거래 대금도 많고. 근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 사셨던 분들은 계속 관심이 많으실 건데, 그래도 물타기는 아직은 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은 매수를 생각할 때는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관 투자자 보호 예수 물량이 다음 달 11월 15일 한 달 뒤에 22%의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먼저 상장했던 SK 바이오팜이랑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주가를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9월 10일에 상장을 했고 10월 10일에 1차 물량이 나왔죠. 무려 39%나 되는 물량이 나오면서 아침부터 개파락이 나와서 이날도 아침에 이 기사로 좀 많이 도배가 되었었는데, 요 물량이 나오면서 다 받아가는 그 물량의 모습을 보이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이 가격대에서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SK 바이오팜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7월 2일 날 상장을 해서 한 달 뒤에는 물량이 안 났지만 3개월째에 13%, 이제 내년 1월달 2월달이 되면은 또 물량이 37%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주의를 해야 될 물량일 건데, 일단 13%가 나왔던 3개월 뒤 물량을 볼게요. 그러면 10월 2일인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개파락이 11%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SK 바이오팜은 양봉으로 못 뽑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 뒤로 좀 반등이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백신 관련된 기사 나오면서 여기 갭상승이 나왔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이 물량이 나왔었던 이날 SK 바이오팜이랑 카카오 게임즈 요 두 종목이 반응했던 거랑 같이 보면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주가도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11월 15일 되면은 개파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 왜냐면 22%나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13% 됐을 때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 22% 배정이 됐을 때도 많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SK 바이오팜이랑 카카오 게임즈가 유상증자 나왔던 그날 저가 또는 시가,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1차적으로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그 가격대, 아니면 또 물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대로 조금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 당장 한 달, 이제 3주 정도 남았죠.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 기간대에 어느 정도 기간이나 외인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이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흐름을 보이려면은 최소한 오늘 이제 58만 주에서 뭐 이렇게 16,000주 나오면 뭐 한 3%? 3%도 안 되게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한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외국인이 뭐 한 10만 주, 15만 주, 기간도 10만 주에서 8만 주도 좋아요. 왜냐면 이 총 거래에 대비해서 10만 주 이상, 10% 정도 비중, 10% 정도 매수를 한다는 거는 기관이나 외인이 어느 정도 이거는 가치가 좀 낮게 평가돼서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수급들이 만약 들어오면은 그게 무조건 장기로 보는 그 수급보다도 단기로 들어오는 수급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막 만주, 2만주, 1000주, 5000주 이렇게
매수세가 별로 들어오지 않던 종목에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기관들이랑 외인의 비중이 실린다. 그러면 그 시점을 가지고서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좀 노려도 되니까 그 부분은 계속 수급 체크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지금 빅히트는 그냥 BTS죠. BTS 이 한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지금 상장까지 한 그런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고평가고 저평가 이런 걸 떠나서 주가가 향상이 되려면 무조건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월드 뭐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상장까지 도달은 했지만, 보통 상장을 할 때쯤 되면은 그 회사의 실적이 매출이 가장 높을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한국거래소에 있는 코스피 상장 요건에 대한 내용인데, 자본금 300억, 상장 주식수는 100만 주 이상, 뭐 일반 주주는 700명 이상한테 배정이 돼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최근에 1000억 이상이 돼야 되고 3년 평균 700억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만 상장이 가능한 건데, 물론 지금 빅히트가 뭐 6,900억, 6천억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도달을 한 경우이기도 하겠지만은, 일단 상장을 하기 전까지 좀 시간도 많이 걸렸었고, 그걸 해소하고 해결이 되는 데 있어서는 빌보드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매출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주가가 상승하는 걸 기대하려면 빌보드 꼭 1위를 해야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빅히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이 또 갑자기 빵 떠가지고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BTS한테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전보다 매출을 많이 올리는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매출 뭐 한 6,900억 정도의 영업이익 880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보다 영업이익이 더 나오고 매출이 많이 나오면은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상승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해외 투어하면서 콘서트를 많이 하고 이러면서 좀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면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언제 잡힐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가장 지금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 빅히트 자체 내에서 이제 자회사에서 개발한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위버스 앱을 통해서 BTS가 콘서트 한 거를 한 이틀 만에 5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빅히트 아티스트들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도 여기에 등록을 해서 팬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 이제 이 위버스 앱을 통한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고,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BTS는 이 위버스 앱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버스 앱에서 실시간 그 콘서트 공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뭐 브이로그처럼 그냥 일상적인 영상을 올리는 거를 유료로, 넷플릭스처럼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탄소년단 제외하고 다른 아티스트들도 여기에 등록을 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 매출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빅히트가 지금 평가 방식에 좀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은, 지금 다시 콘서트 활동도 진행을 하고 그런 앨범 활동을 하면서 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좀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도 좀 엿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를 통한 매출 향상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주가가 더 빠지게 된다면은 저는 한번 좀 사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시점에 살 수는 없지만은 지금 당장 BTS가 군대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지만 당장 군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BTS 뭐 멤버들이 다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다 알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30살쯤 될 때쯤 많이들 연예인들 군대를 가잖아요. 딱 나이 다 채워가지고. 그래서 당장에 군대를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활동은 지속이 될 거고, 만약에 정말로 군 면제까지 되는 그런 병무청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대감으로 당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는 하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시다가 유상증자 물량 1차, 유상증자 물량이 아니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 1차로 풀리는 날, 그날 시장에서 반응을 보고 나서 조금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 보면은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들어가지고 좀 재미가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 때문에 좀 근심이 많겠지만은 이런 신규주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손실을 보신 분들은 이제 손 안 대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때 좀 상장을 위해서 매출 뻥튀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빅히트로 손실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신규주 접근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보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새로 이걸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한 3번 정도 말씀드리지만 보호 예수 물량 풀리는 11월 15일 그때 시장 반응을 보고 나서 조금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빅히트에 관련된 저의 분석 내용을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